속도를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점점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28번부터 한 변기가 있는 정사각형을 각 N등분하여 각 변의 평행한 정보들을 모두 이어낸 N단계의 도형이 있을 건데, 자, 그 안에 한 변기가 있는 정사각형 개수 AN,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1단계에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 정사각형에서 AN은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 개수고요. 자, B는 뭐냐면 꼭지점 개수예요. 자, 여기서 A1은 당연히 1일 거고 B1은 당연히 4가 되겠다. 그치? 자, 우리 계산을 하면 규칙성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 안 해야 됩니다. 그럼 2단계로 가봅시다. 2단계로 가면 정사각형 개수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정사각형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그치? 누구의 제곱계? 2의 제곱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치? 한 변기가 3인 정사각형을 자, 그대로 3등분 3등분 하니까 셋셋 쪼개는 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개수 A3는 3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N단계에서 A는 무엇이 될까요? N제곱 된다는 게 쉽게 보이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꼭지점 개수만 잘 세면 되는데, 자,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9라고 적는 거는 큰 의미가, 9라고 적는 의미가 있네.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될 거고? 16이 될 거잖아. 그치? 그 이유는 4개가 4줄 있고, 3개가 3줄 있고, 2개가 몇 줄 있으니까? 2줄 있으니까. 그럼 얘는 누구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얘는 누구 제곱이고? 4의 제곱이고. 얘는 누구 제곱이고? 4의 제곱이고. 그럼 B에는 N보다 하나 큰 거의 제곱 되겠다. 그치? 끝. 자, 일반항 찾았으니까 극한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극한 값은 1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대로 29번에 1번을 보죠. 자, 29번에 1번을 보면 이제 정사각형을 자, 그대로 양쪽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가로로만 확장을 시키면서 보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형은 정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고, 두 번째 도형은 정사각형을 2개 붙인 도형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도형은 정사각형이 3개가 달라붙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AN, BN으로 두는지 봅시다. 자, n번째 만든 모든 점의 개수를 AN은 점개수고요. 자, B에는 뭐라고 했냐면 길이가 1인 모든 성분의 개수예요. B에는 길이가 1인 성분 개수. 자, 점개수부터 확인을 해보죠. 점개수는 여기서 처음에 4개였어요. 자, 두 번째에는 자, 물론 이렇게 세로줄 기준으로 세워도 되지만 가로줄에 있는 점의 개수가 하나씩 결국에는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녹화되고 있어? 네. 깜짝이야. 쳐다보길래. 왜 뭐 왔어?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흔들렸어. 왜 흔들렸지? 와서. 뭐가 왔다고? 귀신? 근데 그냥 카톡. 카톡이 와서 흔들렸다고? 진동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가로줄로 세는 게 편하기도 하고 세로줄로 세워도 상관없어요. 가로로 셀래? 세로로 셀래?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세로로 셀까요? 그럼 얘는 세로줄에 항상 꼭지점이 몇 개가 고정으로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그게 2줄이 있으니까 몇 곱하기 몇이라고 적으면 될까? 2 곱하기. 여기는 세로줄에 지금 각 점의 개수는 2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세로줄이 몇 개로 늘어나니까? 3개로 늘어나니까 A2는 2 곱하기 3이면 되겠죠. 그럼 A4는 2 곱하기 얼마일 거고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 그럼 A에는 뭐가 될까요? A4가 아니라 미안해. A3죠. 그럼 A에는 뭐가 될까요? 일단 뭐 곱해진 건 고정이지? 2 곱해진 건 고정이고. 그럼 여기 있는 번째수랑 뒤에 있는 거 규칙 찾으면 번째수보다 여기 줄의 개수가 항상 하나씩 어떠니까 더 커요. 그럼 여기는 곱해진 게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길이가 1 성분개수도 한번 생각 쳐봅시다. 성분개수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자, 처음에 B1은 얼마였냐면 4였습니다.
자, 방향별로 가도 되고요. 근데 얘는 방향별로 간다 치면 세로 방향은 하나씩 늘어나는데 가로 방향은 2배씩 늘어난다. 그치? 그럼 그렇게 보기 조금 힘든 것 같고 뭐 단순하게 갑시다. 처음에는 몇 개 있었는데 4개 있었는데 자, 두 번째 도형에서 추가되는 게 몇 개죠? 3개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B2는 더하기나 4 더하기 4.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갈 때는 또다시 몇 개가 늘어납니다. 3개가 늘어난 게 눈에 보인다. 그치? 2개짜리에서. 그러면 B3는 4 더하기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당연 계속해서 몇 개씩 추가될 거니까 3개씩 추가될 거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될까? 등차 수열 되겠죠. 등차가 얼마인? 3인. 그럼 B는 몇 엔 만들어주고 나서 3엔 만들어주고 나서 초항이 현재 얼마이기 때문에 4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가 있으면 될까? 1이 있으면 되겠죠. 끝. 자, 이렇게 일반으로 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꼭 이 방법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일반화되는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9번에 1번 끝났고 다음 퀴즈 넘어가요. 34번이에요. 자, 3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무리함수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2분의 1,0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자, 요 무리함수 y는 루트의 2x-1. 자, 그리고 나서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4,0에서 출발하는 자, 또 다른 무리수가 y는 루트의 5x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다가 x는 n이라는 직선이 각각의 무리함수와 순서대로 만나는 게 자, 위에 있는 함수랑 만나는 게 an 자, 밑에 있는 거 만나는 걸 bn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때 이 원점에서 an이랑 점까지의 거리를 자,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성분 an 길이로 표현하게 됐고 자, O에서 이제 이 bn까지 점 bn까지의 거리를 자, 스몰 bn이라는 길이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리미트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an과 bn에 대한 차이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쵸? 자,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an이라는 점의 좌표 찾아야 되고 이 점은 x좌표가 얼마이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y좌표는 무리함수에 대입되면서 루트의 5n 플러스 4 그냥 이렇게 작성되겠다. 그치? 그러면 성분 OAN의 길이는 그냥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AN은 그대로 루트의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되겠네? 그럼 들어가는 식이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죠. 끝. 자, 그럼 bn도 같은 방식이니까 여기가 n, 지금 2n-1의 루트 씌운 값이 될 거고 자, 그럼 스몰 bn은 또다시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루트의 자, 요거 제곱까지 요거 제곱에 걸어서 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에 대한 극한값을 자, 12로 분자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n 무한대로 갈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분모에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자, 12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극한의 꼴 봅시다.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 빼니까 유리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 1차 무한대에서 1차 무한대 빼요. 무슨 형이죠? 부정형이죠. 부정형이니까 유리화 해야 되나요? 해야 합니다. 그치? 얘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그러면 혈렉골 곱하자 칩시다. 자, 혈렉골 곱해서 유리화하게 되면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는 거다. 그치? n제곱 n제곱 없어질 거고 5n에서 2n 빠지면서 몇 n 남고요? 3. 자,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남습니다. 자, 분자는 12배의 루트의 n제곱 플러스 5n 더하기 4의 플러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이렇게 남겠네요. 분모 1차 무한대고 분자도 1차 무한대니까 n으로 나눌 생각이다. 그치? 자, n 나누게 되면 극한값은 3 더하기 빵 분의 n 나누면서 얘는 1 남을 거고 여기도 1 남을 거니까 12에 1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정리해보면 3분의 24니까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까지 됐죠. 자, 이런 극한들 계산 잘 하시고 자, 마지막 36번입니다. 아이고, 잘 모자라겠네. 36번 하러 가보자. 슉슉슉슉슉
쭉. 자, 36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거 표현이 쉽지가 않거든. 일단 잘 정리를 해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 길이가 n이고 세로 길이가 48인 직사각형이래요. 다시 가로가 n이고 그다음에 세로가 48인 직사각형 그대로 OABNCN이 있대. 그래서 지금 보면 O랑 A는 하나의 고정된 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치? Bn과 Cn은 당연히 가로 길이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고 있다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 n 값이 1일 때가 사각형 OAB1C1이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n 값이 1일 때는 가로 길이가 얼마나 된다는 생각일까? 1.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1만큼 되는 위치에 B1이랑 다시 내려가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1만큼 되는 위치에 C1이 찍힌다 이 말입니다. 세로 길이는 48로 고정이 되어 있고. 됐나요? 자, 그럼 B2랑 C2는 여기서 이제 n값이 2일 때니까 자, 또다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얼마 되는 곳에서 1만큼 더 갔을 때 B2랑 C2가 이렇게 찍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얘를 계속 다 붙여가지고 으악 하고 붙여가지고 몇 번째 점을 만든다는 생각일까? n번째 점 bn이랑 cn 만들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도형의 상황은 이해가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이다 이런 생각인 거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잘 봅니다. 자, 대각선 ACN이랑 A랑 CN을 연결하는 대각선이랑 그 다음에 B1, C1의 교점을 DN이라고 하겠대요. B1과 C1을 연결한 이 점의 교점을 DN이라고 하겠대요. 여기. 그러니까 이 얘기야. 여기도 그럼 N이 정의되니까 N 순서대로 하나씩 가볼까? N이 1일 때는 교점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N이 2일 때부터 온다 치면 N이 2인 상황에서 성분 AC2와 성분 B1C1의 교점이 D2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거든. A랑 자, 두 번째 C라는 점을 연결했을 때 이 B1C1은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때 생긴 이 교점이 누가 되는 거냐면 D2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N이 1일 때는 A랑 C1 연결해서 이 성분과의 교점이니까 여기 C1이고 D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럼 n값이 하나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여기 D3, D4, D8 하면서 n번째 선을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Dn이 만들어진다 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상이 이해가 됐죠. 자, 해가지고 이제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면서 자, B1이랑 DN이라는 성분 길이랑 그 다음에 ACN이랑 다시 마이너스 OCN 길이에 대한 성분 길이의 차이에 대한 극한을 구하. 한번 해볼까요? 구하기 쉬운 것부터 볼까? B1에서 Dn까지 거리를 당장 구하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치? 잠깐 패스하고 A에서 Cn까지 거리는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높이 48, 밑변 얼마? n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그러면 A에서 Cn까지 거리는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8의 제곱이다. 48의 제곱 계산하고 있으면 그냥 안 돼. 안 돼. 무한대로 갈 때 얘 영향력 없는 거야. 그치? 그냥 이렇게 적어보면 되고 그럼 O에서 Cn까지 길이는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n이죠. 아, 왜 이 둘의 차가 여기 분자 있는지 알겠다. 무슨 하자는 느낌일까? 유리화하자는 얘기죠. 그치? 루트 2차니까 1차 빼기 1차라는 거. 그럼 우리 이제 목적은 B1에서 DN까지 거리만 잘 구하는 거예요. 자, B1에서 DN까지 어떻게 구할 건데? 어떻게 할까? 보기? 안 보기? 다른 쓰자는 얘기지 않을까? 무수히 많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힌트는 여기서 얻을 수 있죠. 큰 직각삼각형이랑 작은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무슨 관계에 있을 거야? 닮음의 관계에 있을 거야.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b가 그대로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b로 정해져야 되죠. 다시 좀 더 쉽게 보자면 자, 위에 있는 이 큰 직각삼각형이랑 자, 여기 조각난 삼각형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일까? 닮음의 관계일까? 자, 닮은 b는 얼마가 될까요? 자, 작은 것 대 큰 걸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밑변 길이가 1이고요. 여기는 밑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전체가 n. 그럼 닮은 b는 몇 대 몇이에요? 맞아, 1대 n이야. 그런데 여기 내가 높이가 궁금한 거거든. 여기가 성분 d1, dn이잖아. 그치? 근데 요 길이 얼마인 걸 알아요? 48인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얘가 1대 n이 그대로 비례식 만든다 치면 성분 b1, dn인데 4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관계 정리하면 n 곱하기 b1, dn이 그대로 48이 된다 해서 b1에서 dn까지 거리가 n분의 48 된다. 이 생각이에요. 여기 분모에 들어간다. 이 생각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닮은 쓴다는 거 잘 정리하시고 또 고개만 또 자,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계산 같이 해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계산하러 가봅시다. 자, 우리가 계산할 극단값을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 때, 얘 분모에 들어가니까 역수 곱한다 생각하거나 n이 분자로 올라가니까, 그렇지? 얘가 n을 다시 가져가서. 자, 분자로 n 보내버리면 분모에 남는 게 48이 되고, 그럼 n 곱하기 a에서 cn까지 거리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8의 제곱. 자, 마이너스 그리고 O에서 cn까지 거리가 n 이렇게 되겠네. 자, 유리화해서 정리해보면 n 무한대로 보내는데 분모에 남는 게 48 곱하기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8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편의를 곱하면 제곱에서 제곱 빼는 거니까 남는 게 n 곱하기 48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끝. 48 약분 되겠죠. 48 남고 자, 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뭐 더하기 뭐로 갈 겁니까? 1 더하기 1. 자, 분자에 남는 게 n으로 나누면 48이 되니까 정답은 24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되었습니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뒤로 넘어와서 쌤이랑 등비 수열의 극한해보러 갈까요? 자, 여기를 잘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뒤에 등비 수열의 극한 말고 이제 생각해보자. 수원할 때 수열을 배웠어요. 그 수열을 그냥 풀기가 싫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수열을 더하기 시작하지. 그치? 수열을 합이 생길 거야. 이제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또다시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등비 수열의 극한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그 등비 수열의 극한 옆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곱하는 수의 기준은 1입니다. 크기가 1인 수가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적고 나면 설명해 줄게요. 등비 수열이 우리가 어떤 수가 있으면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일정한 비율의 값을. 그 값을 무슨 비라고 합니까? 공비라고 한다. 그치? 그럼 생각해볼까? 곱하는 수의 기준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을 한없이 곱해봤자 크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반면에. 그래서 1을 곱할 때는 크기가 유지된다는 생각인 거고. 그럼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를 곱하면 돼요. 자, 주어진 항은 끊임없이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다. 그치? 한없이 커질 거고. 그럼 1보다 작은 값 0.9를 곱하게 되면 다음 숫자는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곱하는 수의 기준이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등비 수열은 곱하는 값이 계속 1이면 한없이 가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초항이 4인 상태에서 공비가 1이라면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의 극한값은 당연히 어디로 어떻게 될까요? 4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맞아. 얘는 그럼 이제 A1이 4인 거고 그 다음에 A2가 A3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상태죠. 그럼 얘는 지금 극한값을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한다 치면 얘는 수렴할 수 있을까? 없겠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무한대로 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4에다가 0.9를 계속 곱하게 되면 자, 그 다음 항들은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대반절 어떤 숫자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될까? 0으로 가겠죠. 그치? 0으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곱하는 수의 기준의 크기는 1인데 플러스 1 말고 무슨 1도 있지?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음수도 생각을 해본다 이런 생각인 거야. 자, 그럼 이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직접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선생님 수열 형태를 한번 만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R의 n승의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R의 n승 공비가 얼마인? R. 초항도 얼마인? R. 그치.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죠. 자, 이러한 R의 n승의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볼 건데 자, 곱하는 수의 기준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마이너스 2의 n승을 한번 적어나가면서 그림을 그려보자 이 생각이에요. 자, 하나씩 그려봐줄게요. 마이너스 2의 n승이며 첫 번째 항은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점이 지키겠다. 그렇지. 두 번째 항은 플러스 얼마? 4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플러스 16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마이너스 32일 거고 그 다음 여섯 번째 플러스 64가 되겠죠. 이해했어? 그럼 이 수는 봐봐. 이렇게 지그재그되면서 부호는 변화가 생기지만 크기는 계속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이거 뭐라고 그랬지? 진동하는 발산이라고 그랬다. 그쵸? 아, 곱하는 수의 기준 크기가 자, 음의 영역에 가로놔도 그 크기가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절대값이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죠. 그러면 어쨌든 1보다 절대값이 큰 수를 곱하게 되면 양수든 음수든 간에 수의 크기가 하나씩 커지고 자, 음수일 때는 부호변화가 생긴다 그런 생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요 영역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R 값이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우리 함수는 완전한 생각 발산한다는 생각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이너스 1의 n승이면요.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내가 수열을 쭉 정리해봤을 때 여기 축이 있다 치면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플러스 1이고 다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네 번째 항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이 숫자는 크기는 커지지는 않는데 크기는 유지되는데 계속 무엇이 변화하고 있을까? 뭔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이것도 무엇하는 발산? 진동하는 발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1인 순간에도 발산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이런 작은 값의 범위에서는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극한은 무엇한다는 생각? 발산한다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사이로 한번 가볼까? 자, 음의 영역에서 크기가 마이너스 1, 크기가 1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승으로 간다 칩시다. 자, 이렇게 간다 치면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찍을 거고 자,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이렇게 갈 거니까 크기는 점점 어디에 다가가되? 0에 다가가되 부호는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진동하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를 수렴한다는 생각일까?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범위에 있는 음수들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하네. 근데 우리 양수인 것도 방금 쉽게 확인을 했었잖아. 자 이제 양수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자, 0인 거는 너무 상식적이니까 버린다 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다 치고 진짜 버리는 건 아니야. 2분의 1의 음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당연히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수렴은 뭐 할 수 있냐면 수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수렴할까요? 1로 수렴하겠다. 그치. 1일 때도 수렴하겠다.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2, 4, 8 발산하겠죠. 어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그래서 범위가 나눠지는 거야. 1보다 큰 값일 때 이제 발산하는 거죠. 우리 노란색 영역에서는 발산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수렴하네. 그럼 우리 발산하는 거 좋아해? 수렴하는 거 좋아해? 수렴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되고요? 커야 Y이 되면 진동하죠. 그러면 얘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것도 맞는데 1 될 때 수렴해야 안 해. 수렴했다 그치?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 등비수열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 R의 의미는 현재 우리 등비수열의 무슨 비입니까? 공비.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일 때.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R의 n승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 보통은 등비수열이 어떤 모양으로 잡히게 됩니다. 수항이 A, 공비가 R입니다. 그러한 등비수열 A는 A 곱하기 R에 뭐 빼기 무슨 n-1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여기서 따져야 돼. 그런데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 쌤이 초항을 배제한 R의 n승에서 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준 거야. 이해했지? 그럼 보자. 자, 얘는 분류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곱하는 수의 기준이 크기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비에 대한 크기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랑 자, 그 다음에 1보다 여기 좀 좁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랑 공비의 절대값이 1일 때랑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로 원래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비가 R인 상태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R이 1보다 크다 또는 R이 무슨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R이 1보다 클 때는 또는 이때는 자 현재 우리 이 등비수열이 무엇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발산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보다 다르는 진동.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자, 공비의 절대값이 1일 때는 R이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R이 무슨 1일 때도 있을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는 1111라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뭐 하겠지? 수렴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뿔마 1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는 거지? 발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R값 범위가 R과 1 사이가 됩니다. 자, 이 범위에서는 어디로 수렴하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도 무엇하는 조건을 잘 알아야 될까? 수렴하는 조건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박스랑 요 내용 두 가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 공비수열의 극한을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R이라고만 기억하지 말고 공비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비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여기도 보자. 초항이 A이고 공비가 아닌 등비수의 극한의 셈이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얘가 공비가 아니니까 이 곱해지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어쨌건 간에 이 절대값 R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즉 R이 -1보다 작고 R이 1보다 크면 이 초항의 관계없이 곱해지는 숫자가 한없이 어떻게 될 거니까 커지고 작아지는 상태가 될 거니까 이때 뭐 한다고 할 수 있냐면 AN의 극한은 발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예시 안 들고 적어줘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 아까 여기서 했던 것들, 그렇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어떤 상태면? 큰 상태면 A 값 기준으로 계속 끊임없이 뭐가 곱해질 건데 R이 곱해질 건데 그 크기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R이 이제 1일 때도 볼 건데, 절대값 R이 1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R 값이 1이면 1이 곱해지니까 A는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 초항 A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공비 1일 때 수렴한 것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R이 -1이면 그럼 우리 수열이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요동칠 거니까 뭐 할 거고? 발산하겠죠. 진동하면서. 자,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즉 R 값의 범위가 y와 1 사이일 때는 이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 겉제곱되는 숫자가 결국에는 어디로 수렴하게 되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이가 어떤 크기든 얘가 0으로 빨리빨리 될 거라서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형태에서도 공비가 말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맞는 말이란 말이지. 근데 일단 단위 얘는 A가 0이 아닌 상황일 때 얘기가 돼. 초항이 0이 아닐 때라는 거야. 곱하는 값이 얼마든 간에 내가 초항의 값이 나는 건 얼마냐면 0이라면 이가 1보다 크든 1이든 절대값이 1보다 작든 기준에 곱하는 값이 0이면 뭘 곱하는 값이 얼마가 맞는 것일까? 0이 맞는 것이겠지. 그래서 자, 초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에 공비의 조건 말고 초항에도 0이 된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의 범위가 R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비 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등비 수열을 만들어진 극한을 이제 좀 볼 겁니다. 자, 곱하는 수의 기준이 1이라는 건 이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곱하는 절대값, 즉 공비의 절대값이 등비가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에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뉜다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상식을 한번 적어볼까? 우리 다음 함수에서는 x 상승이랑 x 제곱 중에서 자,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누가 빨랐지? 3차가 훨씬 빨랐지, 그치? 그래서 지금 무한대로 가는 속도를 얘기를 하면 3차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자, 얘는 비교적 힘이 약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음 함수에 대해서 분수의 극한을 따질 때 차수 비율로 통해서 빠르게 어디로 수렴할 거다?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등비수열 극한이니까 등비수열은 지수식이죠. 밑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4의 n승이랑 2의 n승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을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4의 n승의 힘이 훨씬 빠르겠죠. 그치? 4의 n승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그럼 밑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좀 더 어떤 대상이다? 센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극한 따질 때 여기는 다음 함수에서 하던 극한의 형태가 그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즉 4의 x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으면 분모가 훨씬 폭발적으로 무한대로 갈 거라서 얘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대수적으로 엄밀히 보여주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식을 4의 n승으로 나눈 거지. 힘이 가장 센 대상으로. 그럼 4의 n승으로 나누면 얘는 1 더하기 4의 n승분의 1이 돼요. 맞죠?
이거 4의 n승으로 나누면 자 2는 앞으로 나올 겁니다. 2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그럼 2 곱하기에 4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4의 n승분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자 4의 n승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0으로. 분모가 커지니까. 마이너스 4의 n승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0으로. 자 4분의 2면 2분의 1이잖아. 그 크기가 1보다 작은 상태니까 당연히 얘도 어디로 수렴할까? 0. 그럼 이 극한의 형태는 1 더하기 0분의 0 빼기 0으로 수렴하는 거라서 당연히 어디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아. 힘이 가장 센 대상으로 나눠서 극한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빨리빨리 크기를 가지고 필수행위를 따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인 내용에는 자 지수식 즉 등비수열에서는 공비 또는 얘는 지수식에서 미치다 그치? 미치 절대값이 이렇게 할게요. 공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한대로 가는 힘이 어떻다? 세다. 또는 속도가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이 쓰는 표현은 보통 그냥 힘이 세다는데 힘이 세다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노란색 값을 잘 정리해놓고 제바탕으로 이제 약간 다 계산할 거예요. 은지야 정신 놓으면 안 돼. 학교에서는 안 빼줄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자 다음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라고 할 건데 자 첫 번째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보낼 때 자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분의 4의 n승 더하기 3의 n승이에요. 처음 하는 건가 엄밀히 가보자. 여기 표현된 등비수열의 극한의 종류는 공비의 종류는 뭐가 있지?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요. 누가 힘이 가장 세니까? 4. 그럼 4의 n승으로 나눠보자는 거죠. 등점. 4의 n승 나누면 4분의 3의 n승 4분의 2의 n승 1 더하기 4분의 3의 n승 맞아요? 이 어디로 가고? 0. 얘 어디로 가고? 0. 얘도 어디로 가고? 0. 그치.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뒤에 극한값은 0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0분의 1꼴이네. 어디로 발산할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그치. 근데 맨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아깝겠죠. 그래서 봅니다. 자, 분모에서는 대빵이 누구고요? 미치 3인 거. 분자에서는 힘의 크기가 제일 세게 뭐니까? 4. 그러면 어차피 미치 3인 거랑 미치 4인 거 비교했을 때 자, 누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갈까? 4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의 극한값은 무슨 무한대다? 미치 아니라 극한의 상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쌤 처음 하는 거 계속 보여줄 거고 앞으로 하는 것들을 모조리 생략하겠다는 거. 이 내용으로 끝! 그래서 다음 하는 때랑 똑같습니다. 차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치의 크기를 비교한다. 공비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5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중에 4의 n승 더하기 3의 n승 이것도 이제 빨리 보이지 않을까? 자, 여기서 대빵은 누구지? 미치 5인 거지. 분모가 겁나 무한대로 빨리 가는 거니까 어디로 수렴할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건 어떻게 될까?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의 2n승 중에 자,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공비가 얼마인 것과 얼마인 것이 눈에 보이지? 일단 얼마인 거 보이고 3인 등비수열 보이고 또 4고 얘도 공비가 얼마예요? 4죠. 그치. 2의 2n승이니까 계속 1로 맞춰야 되죠. 얘는 4의 n승이라서. 그치.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3자리랑 4자리만 있는 겁니다. 4의 n승이라서 대자는 누구죠?
4의 n승이죠. 자, 그럼 여기 분모랑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힘의 크기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 여기 다함수 할 때는 이렇게 분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힘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에 따라서 얼마? 1대 텀보다 같이. 이거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얘기야. 그거 엄밀하게 어쨌든 또 한번 보여주기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곱해진 플러스 1승들이나 마이너스 1승들은 다 개수예요, 개수. 그치? 그래서 얘 분리해서 한번 먼저 보여주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얘는 3 곱하기 3 n승인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4n승이고 얘는 4 곱하기 4의 n승이고 그죠? 얘는 그럼 5 곱하기 뭐가 n승일까? 그렇지, 9 곱하기 3 n승 되겠지. 그럼 4의 n승으로 모든 분자 분모를 나누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3 곱하기 4분의 3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4의 n승 나오면 없어질 거니까 4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승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가 곱해져 있든 크기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에 대입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어디로 갈까요? 0. 그럼 남는 건 분모에는 무슨 1? 마이너스 분자에는 플러스 4가 나오니까 무슨 사고수가 나온다? 마이너스 사고수가 나온다. 그럼 맨날 이렇게 하기가 귀찮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힘을 세는 최고차항 개수 B를 보는 겁니다. 분모에는 무슨 1이 개수고요? 마이너스 1이 개수고 그럼 여기는 이 플러스 1이 이제 내려오면서 아까 곱한 게 얼마 되는 거라서 4가 되는 거서 R분의 4에서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겠어? 그 느낌이에요. 자, 이제 요 내용을 지우고 자, 근데 지금까지 쌤이 공비가 양수인 것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공비 종류가 뭐랑 뭐가 됩니까? 3이랑 마이너스 4인 게 모르는 거지. 이거 가지고 공비 마삼이라고 안 되는 거지. 3이 한번 곱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호가 컸다는 얘기인 거고. 어쨌든 절대값이 한번 둘 중에 누굽니까? 마이너스 얘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꼼꼼하게 하나씩 보여주면 분자 분모를 마이너스 4의 n승으로 나누는 거. 그럼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여기 플러스 1승은 마사가 한번 곱해진 거니까 으악 치우면서 앞에 뭐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4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4의 n승 나오면 1 남는 거지. 그치? 이해했어? 자, 뒤에 있는 식은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n승이 됩니다. 거듭 n제곱 묶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4n승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승 그러면 플러스 아니 저기 뭐야 곱습니다. 나눗셈이다. 나눗셈. 그럼 역수 곱해지는 거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승이 있었는데 얘가 약분되면서 얼마로 바뀌게 되는 걸까?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얘가 1이 된 거지. 자, 여기 극한 구하면 어쨌건 간에 얘는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0. 자, 그럼 유의미한 극한에서 분모는 마이너스 4분의 분자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이 되냐면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결론을 보면 이렇거든. 열심히 나눌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분모의 마사가 생기고 분자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생기잖아요. 그치? 어쨌든 절대값이 큰 놈이 대빵이야. 뭐 음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최고차항의 개수 비를 따지듯이 자 힘이 가장 센 지수식의 개수 비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고 자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적어볼까?
이거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누가 힘이 세지? 왠지. 그럼 어디 무한대로? 끈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 이런 것도 나옵니다. 배웠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공비의 크기가 힘의 세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문제 적을 테니까 이제 손 써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수열 AN이랑 BN이 있는데, 자, 로그 나왔다. 배웠으니까. 로그의 AN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n 더하기 1이라고 정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열 BN에 대해서 로그의 3의 DN은 자, n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각 구하래요. an-bm분의 b의 3n 플러스 an의 극한각. 자,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세 문제. 또닥또닥또닥. 자, 얼른 정리하러 가봅시다. 할 거 하나 더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세트가 더 있네. 빨리빨리 해보자. 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로그식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 AN이라는 징수는 밑이 얼마예요? 3에 여든 3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그럼 공비가 얼마인? 27인 등비수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3의 무슨 승이다? n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래야 이 로그 값이 이렇게 n으로 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극한을 표현해보면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줘요. 자, A에는 그대로 3의 n 플러스 1은 들어가고, 자, B에는 3의 n승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의 n승. 그럼 B의 3에는 뭐가 되는 거지? 3의 몇 n승이다? 3n승이다. 그래서 분자의 3의 3n승에서 플러스 an이니까 3n 플러스 1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공비의 가장 크기가 큰 대상은 몇이지? 공비 대상은 27인 게 가장 큰 값이다. 그렇죠? 27의 n승 나눈다 치면 자, 위치 27인 대상들의 그치 개수를 봐야 되는데 대신 2 플러스 1승은 아직 밑이 27이 아니라 얼마짜리니까? 3짜리니까 앞에 뭐가 곱해진 걸로? 3의 곱해진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죠? 자, 3의 3n승 앞에는 개수가 1인 게 있는 거고 또다시 여기 개수 앞에는 곱하기 3이 있는 거니까 자, 3의 3n승은 다 나누었다 치면 자, 극한의 형태는 분모에는 3 빼기 0분의 분자에는 1 더하기 3이 나오니까 자, 극한 값은 어떤 것이 되냐면 3분의 4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로그 값을 이제 지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고
자, 초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AN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얘는 2 곱하기 3의 n-1승이라는 식인 거네.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고 극한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면서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의 an 들어가면 2 곱하기 3의 n-1승 다시 분자의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n승. 자, 공비 대자가 얼마지? 3의 n승들이다. 그쵸? 그럼 여기 계수 정리해야 되는데 플러스 1승 앞에 곱하기 얼마 될 거고? 3 될 거고 마이너스 1승은 3이 나누어질 거니까 여기 분모에 3분의 2가 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극한값까지 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역수 곱한다 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를 왜 그것도 치게요?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그냥 치기 잘못됐니? 아직 50분 아니지. 그렇지. 아무튼 지금 43분? 맞지.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요. 자, 예제 4번도 봅시다. 예제 4번 보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자, 여기는 극한값이 5라면, 자, 근데 초항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자, 초항이 얼마인지 등비 수열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이 SN이라는 건, 자, 분명히 공비는 나와 있으니까, 아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이니까 뭐 빼기 뭐분에? 3 빼기 1분에 초항 모으니까 A1으로 잡으면 되고, 자, 그대로 공비의 한 개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한 개수가 n개입니다. 되었습니까? 이 값이 여기 분자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에는 3의 n승이 있는 상태고, 자, 분자에 여기 2분의 그대로 다시 a1에 3의 n승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거든. 자, 요 극한값이 지금 5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다시 전체 분모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 분모의 2를 아래쪽에 분모로 내리게 되면 여기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3의 n승의 계속에는 분모에 2가 생기고 분자에는 뭐가 생기니까? A1이 생긴 거죠. 어차피 분배했을 때 이 마이너스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좌변의 극한값은 2분의 A1이 된다 이 말이 되면서 그게 5를 나타내는 순간 아, 나의 초항은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10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이고. 끝! 자, 이렇게까지 이제 쉬운 문제 나왔고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할 거야. 생각해보자.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고 첫 번째 등비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있거나 안 했다. 그렇죠? 또는 무슨 항이? 초항이 얼마가 되도 됐다. 0, 그치. 조건을 떠올리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2분의 3x-2의 n승이라는 수열을 만들었어요. A는 이거예요. 이거 무슨 수열이지? 등 B 수열입니다. n제곱의 밑이 공비가 되면 1 놓고 2 놓고 3 넣으면 이 숫자, 이 식이 계속 곱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공비는 2분의 3x-2가 되는 거고 초항이랑 공비가 지금 어떨까요? 1 넣으면 어차피 똑같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이 공비가 2분의 3x-2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건데 여기는 이 초항이 또다시 0 되는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야. 어차피 초항은 여기 공비의 범위 안에서 0 되는 게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포함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초항과 공비가 같을 때는 자, 이 초항이 0이라는 조건을 다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등식 풀자 그 얘기가 돼요. 어렵지 않다, 그치? 자, 양면에 2 곱하면서 마이너스 2 생기고 3x-2 되고 2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5조리 2 더하면서 0 되고 3x고 4보다 작거나 같고 x의 범위로 구하자면 구한다 치면 3 나오면서 0. 자,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이 범위에 x값이 있다면 여기는 등비수를 수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1절? 이해했어?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니은이
자, x-2 곱하기 다시 x 플러스 1의 n-1 이렇게 나온 등비수열이 있대요. 자, 일단 공비는 뭐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제. x 플러스 1까지입니다. 거듭제곱에 미친 x 플러스 1까지죠. 만약에 x-2로 미치게 그러면 여기는 이 거듭제곱 자리에 이렇게 괄호가 씌워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근데 이 괄호가 없는 상태니까 자, 이 소괄호까지만 거듭제곱의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초항이랑 공비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초항은 n에 1 넣었을 때입니다.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승이 되니까 1 될 거고 그럼 남은 식은 뭐 빼기 뭐가 될 거라서 x 빼기 2가 될 거라서 자, x 빼기 2가 초항이고 공비가 x 플러스 1이면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이 조건을 모조리 따져야 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만들며 그다음에 초항이 0 된다는 조건을 두 개를 따져서 이 두 가지를 손으로 엮어낸다 치면 자, 먼저 여기서 x 값의 범위는 1 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는 x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2가 되면 되는 거고 1은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돼.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초항이 있고 없고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 문제 알아보고요. 자, 2분 남았는데 할 수 있다. 자, 비슷한 계열인데 조금 다른 경우 문제가 나옵니다. 볼게요. 이번에는 등비수열 R의 n승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수렴할 때 아래쪽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보라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어 마이너스 R의 n승 수렴하는지 보자는 얘기고 자, 니은 2분의 1 플러스 R의 n승 수렴하는지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 세 번째 티귿 R의 2n승 플러스 2n 플러스 1승이 자, 수렴하는지 보자 이렇게 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자, 먼저 얘가 등비수열 수렴한다는 조건 나와 있는데 초항이랑 공비가 어떤 상태인 거 보이지? 같죠? 그럼 굳이 얘까지 따질 필요 없어? 없어. 그치? 초항 공비 똑같으니까. 그럼 R 값이 R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로 전제가 됐다 이 생각인 거.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수열들의 공비가 과연 이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는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수열의 공비는 무슨 R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R. 그럼 마이너스 R을 이 R의 범위로부터 한번 만들어보라 얘기해야 돼. 그럼 양변에 무슨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R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자, 보기 좋게 만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하고 1보다 작은 거지. 이거 등비수열에 수렴하는 조건의 공비 범위인가요? 아니죠. 무슨 일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했죠? 그럼 기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식의 공비는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그렇지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럼 이 2분의 1 플러스 R이 과연 R 값이 이런 범위일 때 수렴하는 범위에 있는지 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그러면 이 R의 범위를 통해서 얘를 조작할 수 있잖아. 양변 얼마부터 더해야 될까? 그치 1부터 나와서 R 더하기 1이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될 거고 여기서 양변을 다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2로 나누면 2분의 R 플러스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이거 수렴하는 공비 안에 범위 안에 있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 있는 등비수열이다 이런 생각인 거지. 등 바꿔야겠네. 여기 공비는 뭐가 되죠? R 제곱이고요. 초항은 뭐가 되는 거지? R 대제곱입니다. n이 1일 때 방의 값이니까 됐어요. 공비랑 초항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쨌든 간에 수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생각인 거예요. 자, 공비의 조건부터 따진다 치면 자 여기 잘 보자. 초항이 0일 수는 있잖아. R이 얼마가 되면 되니까 0이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R이 0이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비 범위 찾습니다. 초항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공비 R제곱 범위를 찾을 건데 요 범위에서 R제곱 범위를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양변에 R 곱할 수가 있어? 없잖아 그치? R의 범위가 나와 있고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니까 몇
차 함수를 떠올리면 2차 함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 R은 정역이 되는 거고 Y는 R0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근데 정역할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어차피 한 0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은 이렇게 대칭성 있는 위치에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1에서는 빵꾸가 뻥 뚫리면서 정리되고 1에서는 함수값이 채워지면서 정의가 되겠죠. 그럼 이 R제곱이 가지는 최소값은 아직 R이 0일 때 가지는 거니까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자 1에서 지금 여기 함수값이 정리되니까 최대값은 1 넣으면서 자 요놈의 함수값 1이 되겠지. 아 그럼 R제곱을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 이상에서 0 이상에서 얼마 이하까지라는 얘기하면 1 이하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mov은 현재 나의 공비가 R제곱의 등비수열은 수렴하는 공비 범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디귿도 수렴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래서 당연히 얘가 중요하다. 하나 보겠어요? 자, 짐 싸고 일단 집에 가서 볼까요?